왜 내체줘야 된대요? 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해야 내 얼굴이 네. 산다. 자기가 라고만 얘기를 귀농귀촌 했어요. 센터장이니까 귀농인들을 많이 유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이제 집이 되는 거잖아요. 집 개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늘리는 이유도 있었는데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이유가 또 있었죠. 네, 나중에 알고 진짜 보니 이유. 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그때 당시엔 저희한테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이 정도는 지어야 한다. 자기 체면 살리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어차피 네. 내가 뭐 나라 자금 이렇게 해서 다 갚아줄 건데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맞아.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우리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첫날 얘기하면서 너가 땅을 사라고 지정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지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교사잖아요. 귀농을 하는데 교사를 꼭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창업 그 대출을 받지 않으면 창업 대출을 받으려면 직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1년 이내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사표를 쓰고 뭐 이랬다는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 얘 말고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굳이 얘 이름으로 빚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되게 정신적으로 사실 교사를 안 그만두고도 그냥 저는 주말에만 어떻게 그냥 잠깐 일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었죠. 얘 이름으로 빚을 내라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한테 교사 사표 쓰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집을 지으려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 안 받고 지을 수도 있다면서요? 대출을 꼭 받겠다니까요. 대출을 하는 것도 자기 실적이라고. 근데 그 사람 실적 때문에 직장까지 때려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다 그만뒀어요. 그만뒀죠. 그 사람이 근데 하라는 대로 거의 다 인성학교를 그렇게 해야 차려준다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뭐 만나긴 했었는데 그 사람 귀에 어떻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그냥 무슨 불같이 내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다니냐. 왜 나한테만 다 물어보면 될 것을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냐. 너 이럴 거면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가라. 뭐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화를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다 끌려다니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거든요. 마음이 약하니까 이 친구가 이게 지금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그거 얘기하면 자꾸 울어갖고 제가 대답할게요. 우리가 얼마나 인성학교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인성학교를 못하게 될까봐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교사는 나 그만둘게 한다고 그만둬주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뭐라 그러지? 휴직계 내고 왜냐면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휴직계 처리되고 그 다음 해에 사표가 수리되는 걸로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무튼 얘가 그렇게까지 또 결심을 해줬는데 나머지 사람 또 입장은 또 그래 우리 이미 돌이킬 수 없어졌다. 땅을 이제 사기 전에 사표를 쓰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돌이킬 수가 없어졌다. 정말 인성학교를 위해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해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역하면 안 된다. 이미 땅도 샀는데 시키는 대로 해서 빨리 잘해서 인성학교 해야지. 김씨를 6월 달에 처음 보고 완전히 연락이 끊긴 게 10월이었나? 그때까지 3개월 반 동안 몇 번 이상한 순간이 없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뭐 공무원이 의심된 순간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이 사람 우리한테 지금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춰서 다 잘해서. 끝나면 약속한 인성학교를 해준다니까 우리는 계속 믿고 싶어서 계속 따라간 거죠. 인성학교를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다들 그래가지고 그냥 좀 그 사람이 좀 나빠 보여도 그냥 참고 그냥 따라간 거고. 네. 우리한테 되게 무리한 요구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일을 다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 하면 올라가야 되고 막 어느 자리에 와서 자리를 빛내라고 하면 청년 귀농인이 많지 않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 귀농인이 되면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저희는 그 당시에 남원시를 빛내는 기사에 수천 건이 쓰였어요. 저희의 사진이. 지금은 다 삭제했더라고요. 네, 근데 온갖 박람회와 막 이런 데 가서 청년 귀농인, 6차 산업, 뭐 앞으로 뭐 인성학교 뭐 이런 거를 하게 될 청년 귀농인,
남원을 빛내줄 얼굴, 뭐 새로운 얼굴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도지사하고도 뭐 사진 예, 찍고. 도지사랑 사진 찍고 남원 시장이랑 사진 찍고 수도 없이 많이 사진을 찍고 그런 자리 계속 불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예비 기농인들 교육하는 자리에도 우리 가서 인사시키고 막 이런 뭐 우리를 홍보하는 데도 계속 쓴 거죠. 아 저렇게 젊은 사람도 아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기농하는데 남원으로 기농한다. 아 뭐가 걱정이시냐고 오면 다 알아서 해준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요. 그 건축 사무실이었다고 했잖아요. 집을 4개 지어야 한다. 얘기를 하더니 집 4개를 대략이라도 어떻게 짓고 싶은지를 그림이라도 해서 그려서 내라. 여기 건축 사무실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집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컨테이너에서 예, 그래서 맞아. 간단하게라도 하고 안 되겠느냐. 우리가 꼭 왜냐면 인성학교는 뭐 나라에서 다 지어준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집을 4개를 땅만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4채가 아니라 2채만 지으면 아니면 1채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다 때려치우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때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이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호통치고 그러니까 자기 뜻에 거역을 하면은 엄청 너무 그것처럼 화를 내서 당장 가라고 그냥. 우리 이미 땅 계약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사기꾼이랑 완전 마음 심적으로 종속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거스르거나 할 그게 아니었어요. 또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 좀 했는데 이제 이런 건축이나 뭐 땅 그런 계약은 저희가 다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다 문외한이에요. 집 사보신 적 있으세요? 땅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초보여가지고 네. 그냥 다 의지를 아니 섬기니까. 무슨 전세 월세만 계약해봤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전부 다 7명이.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도 등기는 보는데 아 그거는 저희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전에 200면 땅 하나 보고 그리고 계약하고 네. 갔다 그랬죠. 등기 부분 뭐 다 하긴 했어요. 저희가 네. 공무원이라는 걸 믿고 맞아, 그냥 너무 믿은 공무원이라는 그런 것 잘못도 때문에. 있죠. 아니 그리고 내가 얘기를 아예 안 꺼낸 건 아니야. 아니 저기 등기 막 이랬는데 그냥 씹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인성학교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하니까 저희도 그거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때 계약한 다른 4만 5천원짜리 땅은 어떻게 됐어요? 샀어요. 아 그래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저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네네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한 2, 3km 되나? 거리가 좀 있죠. 네. 그거는 뭐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아 거기 지금은 나무 그냥 심어놨 나무 포트나무 심어놨어요, 심어놨어요. 아, 뭐 할 수 없으니까. 여기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네요. 뭔가 작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나무도 죽어가요. 거기가 더 낫지. 근데 거기도 근데 지금 여기보단 거기도 첫세일 거의 다 부리고 계시죠 거기도. 텃세가 문제가 아니지. 뭐 딴소리야. 거기에 지금 도망간 전 씨가 제가 땅 네. 그게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 땅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거기를 지금 쟤한테 빌려줬거든요. 근데 얘 지금 도망갔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땅을 임대하면서 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나한테 돈을 안 줬어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네. 근데 돈도 안 줬는데 그 계약서는 이제 10년이에요. 10년 동안 25년인가. 쟤는 연락도 안 되는데 나는 그 땅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땅에 뭘 함부로 못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월급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25만 원은 안 줬으니까. 그런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거야 그런데 어쨌건 예.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건물. 4채를 지으라고 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네. 네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요? 자 집. 그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농 이 모든 거를 대출을 받아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네. 첫 번째 땅은 제가 따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치르지 말고 네. 대출로. 이것도 대출을 받아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출을 받는 것이 다 자기 실적이 된다고요. 그것도 이제 그 기농 창업 계획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처럼 기농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 계획서를 자금은 어떻게 쓸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은 어떻게 쓸 거고, 나는 기농에서 뭘 할 거고, 이거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뭐 교육 시간, 자격증 뭐 이런 거 해갖고 다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담당자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다 그 사람한테 냈어요. 그리고 저희는 대출이 되었다 뭐 어쩌다 이런 모든 연락도 그 사람이 저희한테 줬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잖아요. 담당이니까. 그쵸? 근데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된 일은 원래 개인한테 따로 연락을 해줘야 된대요. 예.
시에서도 면에서도 그런 연락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연락을 해주는 담당, 이 서류를 다 승인하는 이 담당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한테 이 사기꾼을 인성학교 담당자라고 소개했던 그 사기꾼이 이 모든 일들의 담당 계장이었어요. 사기꾼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남원 시청이랑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무원이 사기꾼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괘씸한 일인데 사실 이 사기를 멈출 수 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연락 한 번만 해줬으면 우리는 중간에 그가 담당이 아니라는 사실, 그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따로 연락을 준 적이 없어요. 거기서 또 모두 사기꾼 김 씨를 통해서만 연락을 했어요. 그 공무원이 또 거기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인성학교를 거기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건축 계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오게 됐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내려가면서 차 타이어가 터졌어요. 되게 큰 사고가 날 뻔했고 그 전에도 빨리 오라고 해서 열심히 가다가 저희가 5톤 트럭에 받치는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화병 때문에도 다 힘들긴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입원도 못하고 처리를 못했어요. 빨리 오라고 해서. 저희가 교통사고가 5톤 트럭에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났어요. 되게 큰 사고잖아요. 근데도 입원도 못했어요.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돼서요. 실제로 입원을 못하게 했어요. 맞아, 빠르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도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서 2년 이상 한의원 가서 따로 침 맞고 그랬어요. 정형외과 따로 다니고. 저희가 그 정도로 믿고 따랐을 때예요. 내가 몸이 솔직히 그렇게 큰 교통사고는 처음이었는데 내가 몸이 좀 어떻게 되더라도 내 평생의 소원인 인성학교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몸은 나중에 그냥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치료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되게 그때 간절했어요.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예, 저희는 뭐 직업 때려치고 사실 교사는요, 기자는 때려치고 다른데 입사할 수 있잖아요. 교원 자격증은요, 때려치면 이 자격증은 끝나요.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임용고시를 발령이 나야 봐야 되는 거고 다시 교사를 하고 싶으면 임용고시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 무게가 다르죠, 그렇죠? 예, 이 경력을 살려서 다시 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그만두고 교통사고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인성학교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평생 하고 싶던 거. 그게 도대체 그렇게 뭐길래? 네, 그때는 그만큼 그때는 중요... 저희가 지금은 됐다 이런데 그때는 그만큼 제가 그래서 두 채만 짓는 게 어떻겠느냐. 예, 버럭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예, 그랬고 그때 우리는 이미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막 직업 그만두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사업 정리하고 있고 막 이런 때여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게 있어서 좀 더 시키는 대로 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귀농 창업 계획서를 쓰게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저희가 집이 4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우리들끼리 또 생각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집을 지어야 하지만 그걸 꼭 우리가 다 4개 다 집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상의를 해서 2개는 그냥 하나를 집으로 쓰고 하나는 우리가 좀 모두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막 이런 강당처럼 쓰고 하나는 공방으로 쓰고 하나는 찜질방으로 쓰고 그 정도로 집이 여러 개 누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예. 왜냐면 4개 지어진 아니 각 혼자 들어가서 집을 30평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려면 또 저희가 김포에서 또 다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몇 명은 따로 사는 친구도 있긴 했지만 그 모여서 지금 그때 당시에 5명이 살고 있었고 그럴 때여서 우리는 같이 살면은 세탁기 하나면 되는데 각각 살면 세탁기 4개, 5개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림도 다 새로 사고 그래야 되는데 굳이 집이 4개가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냥 우리 쓸모에 맞춰서 그렇게 하자 해서 예, 순서대로 찜질방, 집, 강당, 뭐 요가도 하고 뭐 이런 공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방 이렇게 쓰자. 그렇게 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려서 냈는데 왜냐면 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나 대략 이러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도 허접하게 그래서 냈지만 설계 도면 정말 허접하게 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았고 건축 계약을 하게 되었죠. 예. 건축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럼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난리 이상하게 문자를 지어서. 해서
아예 그 겨울에는 가운데 두 개는 네. 집으로 쓰고 있는 게 맞는데 여기는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거쳐서 그냥 뭐, 우리가 이거 이것저것 그냥 공방으로 쓰려고 많이 이렇게 한 거고 여기 다 바닥 건물이 벽만 다 있었거든요. 예, 지붕 바닥 벽만 있는 상태로 문도 안 달린 상태로 예. 전선 다 밖으로 삐져 나와 있는 상태로 아, 저런 거 보시면 바로 알죠.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 지금. 그렇네요. 네. 저러고 갔어요 그냥. 뭐 바닥도 그냥 예, 그런 상태로 갖고 건축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려오다가 예.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교통사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언제 또 들어왔어? 파리가 이제 두 마리가 막 날아다니. 파리가 잡아봐요. 타이어가 터졌으니까 교체를 해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레카 부르고 그리고 이제 견인하고 그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터져서 이거 갈고 가는데 얘기 물어보니까 1시간쯤 늦어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쯤 늦어지게 되겠다 연락을 네.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도착해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쌍욕을 하면서 예. 자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겠다고 다시 연락. 네. 온갖 쌍욕을 다 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약하고 난 직후예요. 네. 집 계약 직후. 네. 예. 그쵸. 그 다음에 다 계약 만나는데. 끝나고. 그 집은 얼마에 계약하신 건데요? 그때 당시에 다 거의 1억 5천 거의 다 1억 다 5천이었어요. 넘고. 그때 당시에는 다 1억 거의 5천이에요. 풀로. 계약했을 때 다 1억 5천. 그래서 네 채 짓는데 6억. 예. 매체 6억, 네네. 땅이 25만 원짜리 800. 24만 원에 샀다니까. 아이고. 817평. 거의 한 3억.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 게요.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귀농 창업 대출로 또 집을 그러니까 다 빚을 내서 하게 했잖아요. 집을 짓는데 귀농 창업 대출로도 집을 짓는 비용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5천만 원. 그때 당시에 지금은 7,500만 원인데 5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를 농어가 주택 개량 사업으로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게 했어요. 이 대출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 1억 5천이었나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1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한 거죠. 5천만 원만 할 수도 있었는데 1억 5천을 다 받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처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기 친구이자 우리 땅 계약할 때 뭐 장애 있는 분인 줄 알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땅주. 바지 사장으로 앉아 있는 건설사가 있었어요. 저희 그 건설사에서 집 짓게 하고 알고 보니까 그 건설사는 사기꾼 김씨 거였어요. 네네. 그 영상 보셔서 아시죠? 예. 네, 전주 MBC. 네네네. 그리고 이 땅도 사기꾼의 아내 명의의 땅이었다가 그 건설사 건설사 친구 친구. 땅 아지 사장 명의로 거였다가 넘겼다가 네, 저희한테 저희한테 한 넘긴 거죠. 그 넘긴 건 언제 넘겼었던 거예요? 1년 전이었나? 저희가 2016년도에 샀잖아요. 2015년도에.